지구의 중력의 힘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낙하의 위험성도 높아지죠. 하지만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도 있고 큰 실패도 내일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토픽에서는 실패한 로켓 발사 모험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는 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유즈 MS-10 발사, 기적의 구출급. 일단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2018년 10월 11일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즈 FG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그 임무는 유인 우주선 소유즈 MS-10을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전달하는 것이었는데요. 승무원으로는 러시아인 알렉세이 옵티닌과 미국인 닉 헤이그, 그리고 선원들을 위한 식량을 실은 컨테이너도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발사 후 2분이 채 지나지 않아 고도 50km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로켓을 분리할 때 그 측면 부분 중 한 곳이 중앙의 연료 탱크와 충돌해 구멍이 난 것인데요. 그로 인해 로켓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고 후 상세한 조사 결과 1단 로켓의 제조 단계에서의 실수가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이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 탈출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고도 92km에서 승무원을 태운 우주선이 분리되며 곧바로 낙하산을 이용해 발사장에서 400km 떨어진 곳에 착륙한 것입니다. 강렬한 중력 가속도에도 불구하고 우주비행사들은 모두 무사했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량을 실은 컨테이너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신뢰도 높은 일본 로켓 HIIA 폭발 사고. 2003년 11월 29일 HIIA 로켓 6호기가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이 로켓에는 정보 수집 위성 2대가 탑재되어 있었고요. 이 로켓 시리즈에서는 이미 5번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뭔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엔진 노즐에서 고온의 가스가 누출되면서 부스터 중 한 개의 분리장치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대로 로켓 전체에 묵직한 돌이 매달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용이 다한 부스터의 무게로 인해 예정 속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인데요. 지표에서 내려온 지령에 따라 로켓은 약 10분 비행 후 자폭했습니다. 이 실패 이후 HIAA 로켓은 39번의 비행에 성공했고 실패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VSS 엔터프라이즈 추락 사고. 미국 버진 갤럭틱사의 공중 발사 프로젝트에서는 카르만 선을 따른 탄도 비행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주를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요. 버진 갤럭틱의 소유주인 영국의 대부호 리처드 브랜슨을 포함해 운이 좋은 사람들을 고도 86km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공중 발사에 관한 생각은 매우 단순합니다. 모선인 화이트 나이트 2가 고도 약 20km까지 상승해 기체의 배 아래에 고정된 스페이스십 2를 사출합니다.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이 우주선은 이후 더 높이까지 상승하여 관광객들에게 초고도에서 바라보는 지구 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몇 가지 부침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피터 지볼트와 마이클 올즈베리가 행했던 시험 비행일 것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이 둘은 VSS 엔터프라이즈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모선에서 분리된 후 우주의 별들을 향해 날아가기는커녕 지구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조사 결과 비극의 원인으로 꼬리 날개 위치를 무허가로 활공 모드로 전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명의 조종사 중 살아난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피터 지볼트는 탈출에 성공해 낙하산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 연대기 마스 서베이어 98.
미국 프로젝트 마스 서베이어 98은 화성의 기상을 알아보기 위한 인류의 야심찬 시도였는데요. 그 프로젝트에는 두 가지 미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11일에 화성 기후 궤도선은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미션은 화성의 궤도를 돌면서 그 대기를 모니터링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1999년 1월 3일에 발사된 마스 폴라 랜더의 통신위성으로도 설계되었습니다. 두 대 모두 화성에 도착했는데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1999년 9월 23일 화성기후 궤도선이 통신 불능에 빠집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직접적인 이유는 목표 궤도를 53km나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오차가 생긴 건 프로젝트의 공동 계측 단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진을 제어하는 명령어는 록히드 마틴사의 지상 통신 설비에서 보내졌습니다. 사용되는 단위는 야드 파운드법의 중량 파운드였고요. 한편 나사가 개발한 엔진 소프트에서는 미터법인 뉴턴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차질이 빚어진 것입니다. 마스 폴라 랜더는 목표에 도달해 1999년 12월 3일 화성의 대기권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운명이나 추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3억 2,760만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실패에서 놀라울 정도의 성공이 태어난 것인데요. 나사가 실패로 끝난 화성 탐사 계획을 포기한 결과 이제 전설이 된 탐사선 스피릿과 오퍼튜니티가 탄생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 바다에 가라앉은 우주 탐사선 포보스 그랜트. 러시아의 포보스 그랜트도 화성, 정확히는 그 위성에 관한 미션 수행은 실패했습니다. 이 무인 탐사선의 목적은 화성의 행성 포보스의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지구에 전달하는 것이었는데요. 2011년 11월 9일 포보스 그랜트는 우주로 성공적으로 발사된 뒤 실종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발견되기는 했는데요. 연락을 취해 앞으로의 미션을 계속 진행시키려는 시도를 몇 차례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012년 1월 15일 포보스 그랜트는 두꺼운 대기권에서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 잔해는 태평양과 대서양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V2 로켓, 보복 무기. 독일의 로켓 V2는 우주로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탄도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항공기이기도 한데요. 1944년에는 지상 188km를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비밀스러운 베뇌민 내 육군 무기 실험장 등에서 수많은 실패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면서 V2의 일부는 미국과 소련 손에 들어가게 되고요. 각각 독자적으로 이 로켓을 실험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021년 발사 실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했던 2021년 발사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각각이 라이벌인 팀에게 있어 마이너스가 되어버렸는데요. 아스트라사, 로켓랩사,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사는 소형 로켓 분야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을 갈망하고 있었죠. 초중량급 SLS 로켓 개발자들도 그랬습니다. 1월에 있었던 엔진 테스트에 실패했지만 3월에는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이 멋진 영상을 꼭 봐주세요. 조금 이야기가 빗나가 버렸네요. 그럼 로켓랩사의 로켓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코드네임 Running Out of Toes 미션으로 로켓 일렉트론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팀원들의 손가락으로도 더 이상 셀 수 없는 20차 발사는 2단 엔진 문제로 좌절되었는데요. 그래도 1단은 바다 착수에 성공했고 미션은 일부 성공했습니다. 9월 3일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사의 첫 번째,
그리고 현재까지 유일한 로켓 알파 발사가 발사 후 2분 반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원인은 15초 후에 엔진 중 하나가 고장났고 이후 제어 불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아이들이 그린 많은 그림, 소형 위성 몇 기, 그리고 실험용 스페이스 SUV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SUV는 이 회사가 달까지의 장거리 수송에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8월 28일 알래스카 코디악 섬에서 발사된 아스트라사의 로켓 시험 발사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갑자기 로켓 3.3이 옆을 향하다가 그 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주로 향한 것인데요. 로켓은 33km밖에 날지 못했지만 그 집념에는 감탄의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에 주신 좋아요와 댓글에 대해서도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야말로 저희가 우주에 관한 재미있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처음은 물론이고 마지막도 성공으로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